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6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나래입니다. 네, 저도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조선희입니다. 네. 우리 조선희 팀장님, 아니 조선일보를 탈탈 털어주는 언론 비평 유튜브 채널 소중한 조선희의 조선희를 맡고 있는 네네. 우리 미디어 교육팀 조선희 팀장님 오늘 함께합니다. 네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얼마 만에 나오신 거죠? 제가 금방 찾아봤는데 찾아봤어요. 네, 사실 찾아봤어요. 네. 그때 저희 그 YWCA랑 같이 모니터링했던 거 소개하는 그 방송이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4개월 전이더라고요, 무려? 무려 4개월. 네, 그러니까 그럼 작년인 거죠? 네, 저 옷 좀 얇게 입을 때 찍었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소중한 조선희에서 조선희를 맡고 있는 그 유튜브 네, 부인을 하고 있어서. 네, 저 네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댓글도 다행이에요. 가끔 달아요. 그니까요. 거기에 늘 이렇게 우리 팀 활동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시는데, 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댓글들 보면은 좀 시민분들도 좋아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약간 함께 하는 함께 해야죠. 든든한 그럼요. 네, 동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오늘 조선희 팀장님이랑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조선희 팀장님과 해야 할 이야기는 딱 일주일 전으로 좀 돌아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굉장히 설레는 날이었어요. 서울에 사는 많은 시민분들이 또 이제 고향을 가셔야 하는데, 또 고향 가려면 많이들 향하시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역이죠. 네, 그렇죠. 서울역인데, 근데 그날 당일에 서울역으로 가는 열차 운행이 늦어지고 있다. 뭐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지금 서울역 가는 게 지연이 돼서 뭐 교통편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뭐 기사와 SNS 글들이 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한 장애인 단체의 시위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기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행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시민들이 이거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에 좀 중심을 맞춘 기사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4호선 운행이 지연되게 만드는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현장에서 그렇게 수많은 비난을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그 장애인 단체에 시위하는 분들이 그럼에도 왜 시위에 나서게 됐는지, 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사는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디어 탈곡기는 그 문제를 좀 인식하고 이 문제를 짚어서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 그리고 이를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그 장애인 이동권, 뭐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당연하게 그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뭐 이 논의가 그렇게 시작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번에 장애인 이동권은 사실은 저희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나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들 익히 아시는, 그냥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말은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저희 우리나라 한국에서 맨 처음 시작된 거는 1990년 접어들면서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때 공공시설에서 특히 이동할 때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그때쯤부터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이걸 찾아보면 왜 우리나라엔 90년대부터일까? 네, 또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것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유엔에서 1975년이 되어서야 장애인 권리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사회 교과서 시간에 배운 뭐 권리 선언, 권리 정전 이런 게 다 뭐 18세기, 19세기에 이루어졌다고 해보면은 20세기 후반이 들어서 장애인 권리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걸 한번 시작하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시작돼서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 뭐 장애인 관련한 법안이 마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점점. 그러고 나서는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거를 규칙이나 법안을 제정해서 꼭 편의시설에 우리 뭐
그 휠체어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네. 경사로 만드는 거라든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많이 칭하던데. 네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라든지 네. 그런 게 이제 법이 제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 사망사고. 네네 그게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90년대 후반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설치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 뭐 전동 휠체어가 유행이 되고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는 무겁잖아요. 무거운 휠체어가 유행이 되고 또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다 노후화되는 바람에 그런 게 맞물려서 그런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좀 근데 뭐 제가 이야기해 주신 건 이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뭐 1990년대부터 됐고 그 이후로 좀 이렇게 흐르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 방금 전에도 이야기해 주셨던 그 사망 사고를 보면서 저는 약간 노동권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왜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꼭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사건 사고가 되고 꼭 사건 사고가 있어야지 언론이 이제 기사를 쓰고 그 기사로 또 이제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되면은 그제서야 뭐 당정청이나 국회에서 이게 문제라고 하니까 뭐 법안을 바꿔봅시다, 뭐 정책을 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차츰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다 해결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 사건 사고가 계속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찾아봤을 때. 그래서 2001년에 그 오이도역에서 추락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그 뒤에 2002년에도 1년 후에 바로 1년 후에도 발산역에서 강서구에 있는 거기서도 또 추락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2006년에는 인천의 신수역 거기서도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고 2008년 화서역, 2017년에도 신길역에서 또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계속 리프트 사고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리프트 하면은 우리가 계단 옆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게 이제 설치되어 있고 계단을 따라 흐르는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위험성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뭔가 지지대라든지 난간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게 떨어질 수 있고 또 착지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운행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장애인 단체분들의 주장이고 요구인 거죠. 네, 그런 것이죠. 저희가 좀 간략하게나마 장애인 이동권 투쟁 얘기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9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 이동권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바꿔나가야 한다 해서 처음 이제 도입된 거는 리프트가 도입이 됐는데 또 시행이 되다 보니까 막상 너무 위험하다. 이게 자꾸 사망하는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 이것도 이제 리프트가 아니라 전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해서 지금 아무래도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엘리베이터인 것 같은데요. 지난 10일 수요일에 벌어졌던 그 투쟁, 그 행동도 실은 이거하고 좀 맞물리는 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 요렇게는 좀 알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어떤 사항으로 이제 시위를 하게 된 것인가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갑자기 이걸 시위를 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지난 1월 말부터 이런 투쟁의 기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보였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이라 하면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예산이요? 네네네.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장애인분들한테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뒤로 서울시가 2015년에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발표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게라고 발표했고 또 2017년에도 서울시 장애인 증진을 위한 실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 우리가 몇 년도까지는 뭘 하고 이런 게 다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5개년, 10개년 뭐 이렇게 계획이 있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려면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의 한 역에 한 동선을 이용해서 승강기로 바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100% 설치를 할게 이런 약속을 한 거죠. 2022년까지 하겠다고요? 2022년이면은 내년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까지 뭘 계획이 있고 그걸 실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럼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예산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2022년까지 100%를 달성할 수 있겠니? 없잖아. 그러니까 이 예산을 포함시켜줘. 라는 게 이번에 시위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지하철의 승강기를 도입을 지금 몇 %까지 해놨죠? 네. 2020년 12월 기준으로는 지하철 전체 역사 278개 역 중에 256개 역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 92%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100%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8%를 채워야 하는 거죠. 네, 8%를 채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뭐 승강장이 우리가 그 플랫폼에 가서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는 데까지 여기를 다 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상에서부터 그쵸. 이걸 다 이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안 되는 구조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역에 플랫폼은 동일한데 그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길이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는 맞아요. 그런 역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서울시가 어려운 부분을 남겨놓은 거죠. 숙제처럼. 네.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면 뭐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200억 정도. 네네네. 그런데 그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이건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 시위를 투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투쟁을 할 때 단순히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라고 하는 것만 요구한 것은 아니고 사실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하는 거 이것도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해 달라. 근데 저상버스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던데. 네, 저상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고 또 마을버스는 저상버스가 없잖아요. 지금은. 네, 그런 것도 문제이고 또 장애인 단체 이동버스를 열대로 도입을 해서 우리가 단체들이 이동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것들. 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전지역 확대 이것도 예전에 고속버스 이런 것도 우리 저상버스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대체 그럼 장애인들이 지역마다 이동할 때는 뭘 타고 다녀야 되냐 이런 투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좀 구체적이고 좀 세부적인 것들을 다 요구를 한 거죠. 이번에 그 투쟁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지난 10일에 있었던 거는 오후 2시에 당고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걸 보장해달라고 계속 시위를 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그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오르고 내리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좀 하면서 운동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열차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서울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역에서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문제도 있다 보니까 지하철은 서울역까지 이용을 하고 서울역에서 서울시청 앞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래서 그 시위에서 뭔가 발언을 하고 이러는 건 서울시청 앞에서 마무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서울시청에 요구를 하는 거니까 서울시청에 그분들이 맨 처음에 시위를 시작한 거는 당고개역에서부터였지만 또 일부 인원은 서울시청에 가서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나려고 거기서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청에 가서 뭔가 이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려고 거기서부터 서울시청까지 가는 그거를 이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또 나중에 보도 문제 우리가 지적할 거니까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저 계획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체가 말하기로는. 그렇죠. 보도자료 뿌렸을 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지연돼 있다 보니까 열차가 시간이 늦어져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더라고요. 보도가 일단 없어서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건데 이건 좀 뒤에서 얘기를 하고 제가 하나 이제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됐는데 스킵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서울시에 따지지 왜 지하철에서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장애인 단체 특히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에서 이번에 이 운동을 좀 주축으로 이제 하셨던 곳인데 말을 했어요. 서울시에 만나달라. 왜 예산안을 이렇게 짠 거냐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공문을 보내도 답변이 없고 만나러 가도 만나주지 않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대화로 해결을 하려고 한 거죠. 대화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자 했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동권 문제로 힘들다는 걸 알고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택한 게 이번에 4호선에서 이제 서울역 그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좀 그런 운동이 됐던 지점인데 그런 지점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조금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서는 그 입장에선 서울시가 뭐 도시교통실장을 만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공문 보내도 공문 답변 아예 없고, 이러니까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지하철 오르내리는 좀 시위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10일에 투쟁에 나섰는데, 9일에 보도자료를 뿌렸고, 제가 이제 하루 전에 확인을 해본 바로는 보도자료를 뿌렸고, 이분들 페이스북 SNS에는 7일 날 이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 이날에 요거 할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날 무엇을 할 건지 우리가 아니까 불편이 예상되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보도가 그때 나온 게 그때는 없더라고요. 찾아보셨어요? 네네네. 이번에 단순히 10일에 그 시위를 불편함으로만 보도한 것도 문제이지만 네. 그 이전에 이런 단체가 시위를 이거 할 거다. 그러니까 불편이 예상이 된다라는 네. 보도도 일체 없었고 네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는 그런 네. 보도들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서 사실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예상되는 부분을 그러면 언론은 왜 안 막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왜 가만히 있었나? 그러니까 단체 그 사이트 들어보니까 심지어 보도자료로 이거에 대해서 좀 기사를 작성해달라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거는 10일에 하기 전에 그런 보도자료가 나갔지만 그 이전에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이 전혀 없었다? 없었다.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니, 네이버에 검색해보신 거예요? 네이버랑 다음이랑 그 빅카인즈까지 다 검색을 해봤는데 4호선과 장애인을 키워드로 해서 넣어봤을 때는 관련된 보도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날씨 같은 거나 태풍 같은 거 그쵸. 불편 예상되면 미리 알려주고 이거 조심해라 피해라 해주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자신들이 불편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 거라서 날씨와 비교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은 이런 것처럼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왜 언론이 이걸 보도를 안 해줬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조선희 팀장님의 말대로 이제 장애인 단체가 투쟁을 벌인다는 사실 언론은 전혀 전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언론이 왜 벌이는지도 궁금하지 않았고 문제가 됐던 당일 비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을 테니 유의하라 이런 보도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런데 지금 지적을 했던 거는 투쟁 전, 그러니까 9일까지의 이야기고요. 또 얼마나 언론이 관심이 없었느냐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위를 한 당일에 기사마다 시간, 인원, 그 시위에 이제 나오신 시간, 인원과 그리고 시작하게 된 시간, 끝난 시간 다 제각각이라고 해요. 네, 아니 이게 너무 우리가 노동자분들이나 노동조합에서 시위하면은 또 그거 폭력적으로 그리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런 장애인분들의 시위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늘 불편하고 불안만 가중하는 그런 보도들도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이번에 좀 웃겼던 거는 저는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사마다 이분들이 투쟁을 시작한 시각이 다르고 일단 그리고 이분들이 투쟁에 나선 인원도 다르고 다 너무 심지어 통신사들도 다르다면서요? 네, 통신사들도 달랐어요. 그리고 또 4호선이 지연되기 시작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달랐거든요. 이번에 이게 흐름을 좀 봐야지 이해가 좀 더 쉬운데 이게 맨 처음에 그날 당일날 이 투쟁을 맨 처음 보도한 거는 그냥 인터넷 매체예요. 이 인터넷 매체가 서울교통공사 그 알림을 보고 앱에 뜬 알림을 보고 저 그거 쓰거든. 또 타 지하철. 그래요? 저 그거 써요. 저는 안 써서 몰라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보낸 거죠. 알림을. 시위로 인해서 4호선 당고개역에서 서울역 간의 열차 운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거를 조심해라 이렇게 알림을 보낸 거죠. 이 알림을 가지고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를 했어요. 오전 10시 반쯤에. 근데 이 알림을 보고 쓴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를 취재하거나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이어서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자회견이 열려요. 2시에 기자회견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뉴스원이랑 연합뉴스가 기사를 통신사죠. 네, 둘 다 통신사입니다. 이 기사를 송고를 합니다. 근데 뉴스원과 연합뉴스 기사가 되게 구성이 비슷한데 지연되고 있다. 지금 당장 서울 지하철이.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랑 서울장차
다 설명을 하면 좋겠죠. 풀네임을. 네. 서울교통공사랑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네. 이번에 단체 그 투쟁을 주관한 단체예요. 네. 여기서 입장이 요렇다를 배치한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좀 웃긴 게 뉴스원이랑 연합뉴스가 같은 사안을 보도를 했으면 네. 같아야 되는데 그쵸.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근데 보통 이런 거 보도자료 보고 쓰고 이러면은 언제 열리고 몇 명 모이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비슷해야 맞거든요. 네, 비슷해야 맞거든요. 일단 뉴스원에서는 오후 2시 27분부터 4호선이 지연이 시작됐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연합뉴스는 오후 3시 17분부터 4호선이 지연됐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나 아니면 둘 다 틀렸대요. 그 시위하는 현장에 안 가본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시위하는 현장에 가 있었으면은 지금 몇 시 몇 분이다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시간이 지연됐고 이런 거 다 썼을 텐데 네. 안 한 거죠 그거를. 그리고 그 서울 장차연이라고 네. 이름을 줄여 부르는데 서울 장차연이 투쟁을 언제 시작했는지도 뭐 어떤 데는 2시였다가 왜냐하면 2시로 기자회견을 그쵸. 뿌렸으니까. 근데 또 서울교통공사가 뭐 3시 몇 분에 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걸 알렸으면은 네. 또 뭐 시위를 뭐 그때 했다 이렇게 쓰거나 그러니까 막 이 단순히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그 통신사 글을 보고 쓴 언론들도 다 다르게 네, 그 매체를 보고 쓴 또 받아쓰기 2차한 언론들도 다 제각각으로 막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투쟁에 투입된 인원도 어떤 데는 60명이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60명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데는 100명이라고 했다가 이래서 사실 이 사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가 기사만으로 보고도 알기가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이 정말 여기에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관심이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서울 장차연이나 네. 그 전장연이라고 하거든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전장연에 전화를 해서 이걸 물어봤으면 충분히 사실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들을 취재하고 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라든지 뭐를 약간 보고 어떤 느낌이냐면 풍문을 받았었다. 아니 어떻게 풍문을 받았어요. 기자인데.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야지. 네. 그래서 기사마다 다 다르고 또 전장연이나 서울 장차연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뭐 전체 상황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체 맥락을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파악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단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모든 언론에서 다 불편하다. 시민들 불편하다. 분노했다. KTX 타야 되는데 서울역에 못 갔다. 이런 것들만 계속 보도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셨구나.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었는데 그쵸.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전혀 제대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언론이 이번 이 시위에 관심도 없었고, 뭐 장애인 이동권 문제, 그러니까 원래 이거 하면서 좋은 보도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선희 팀장님도 그렇고 미디어 교육팀이 좀 이렇게 항상 나쁜 것만 말하지 말고 좋은 것도 말하자고 찾았는데 애초에 관심을 두고 쓴 기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만큼 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뭐 계속해서 운동이 벌어져도 언론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도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뭐 이거 지금 투쟁하기 전 그리고 투쟁하는 직후 그 상황에 대한 보도들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이후로도 좀 보도가 나왔을 텐데 총평을 좀 해주시죠. 기억에 남는 거는 기억에 남는 거 매일경제 뉴스를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매일 노동뉴스 아니고 매일경제. 네, 그 경제지. 완전 다른 매일경제에서 15일에 이 서울 장차연이 왜 이 시위를 했는지 입장을 약간 담은 좀 많이 담은 그런 기사가 온라인판으로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 댓글이나 뭐 그런 걸 보면은 다 이미 아니 너네 그렇게 불편하게 해놓고 시민들 불편하게 해놓고 그렇다고 너네가 이동권을 말할 수 있어? 뭐 그렇게 그 장애인 단체들을 힐난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보도를 했으면 여론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거나 아니면 그들을 설득하기 좀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이미 매일경제 그날 뭐 사람들 불편하다 시민들 불편하다 이미 기사 많이 썼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장애인 단체의 입장을 실은 기사를 냈다고 해서 이게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전에 그렇게 불편만 보도했던 게. 불편만 강조해서 보도한 것들만 사람들이 우선 접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무리 서울 장차연 입장을 들려주고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불편하다, 제한돼 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이걸 매일경제든 뭐 어떤 매체든 간에 이걸 보도했으면 사람들이 이 단체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편을 감수해야지. 또는 이분들이 이렇게 투쟁에 나섰을 때 내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런 보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피부로 불편하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계속 그냥 그대로 남아서 아무리 기사를 그렇게 써도 어렵더라. 그래서 애초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희가 보면서 그래도 눈에 띄는 좀 뭐 네티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건 그래도 이동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보도 혹은 너무 단면만 봤다 하는 보도들 좀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네. 사실 그날 당일날 보도는 정말 다 단면적으로 시민들 불편하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강조한 보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기사들이 또 눈에 띄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은 기사가 있었는데 그럼 두 가지의 기사를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하나는 이상한 기사였는데 UPI 뉴스의 제목에 기자의 눈, 이건 이제 칼럼 제목인 것 같아요. 칼럼 이름이고 기자의 눈, 교통대란 부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대란을 불렀다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죠. 마지막 즈음에 보면은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의 칼럼인 거예요. 기자가 쓰는 말. 유감스러운 것은 시위 방식이다. 너희도 당해봐라는 뜻은 아니었겠으나 애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건 엄연한 사실이다. 예기치 않은 지하철 대란에 귀성길 교통편을 놓친 이들도 있을 것이다. 꼭 그런 방식이어야 했나? 시민을 볼모로 시민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기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살짝 보면 틀린 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들이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안 틀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맞는 말은 또 아니야. 근데 되게 논리 정연한 것처럼 써놨을 때 저는 그런 걸 보면 되게 기분이 나쁘던데 저는 왜 화를 잠깐 줄이시고 기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시민들 불편했어. 너희 어떡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시민들 불편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말을 해줬으면은 이런 일도 덜 하지 않았을까?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이 자기의 역할을 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왜 장애인 단체에게 덮어씌우는가 그 책임을 문매를 맞게 하는데 더 돌이 날라오게끔 만드는 내용들이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하나 더 소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거 말고 다음 날에 민중의 소리에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불편만 보도하는 그거랑 약간 달라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보도에서 들고 와봤는데 이 민중의 소리에 장애인 시위의 열차 지연, 교통공사의 뿔난 시민들, 남탓 말라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시위 때문에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고 올렸더니 거기에 시민들이 뿔나서 남탓하지 마라. 교통공사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여론이 돼 있다라는 걸 소개해주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일날 나온 그런 기사들과는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기사와 이 기사를 보면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거죠. 이게 보면은 좋은 기사로 소개해 주신 거네요, 그럼. 네네네. 이게 서울교통공사가 트위터에 올려요. 아까 그 내용을 4호선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근데 그 트위터 아래 댓글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남 탓하지 마라. 정당하게 탑승한 건데 이걸 지연이라고 너네가 말하는 게 잘못됐다. 시위가 아니라 휠체어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는 것뿐이다. 지하철에 들어누워서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내리고 탔을 뿐인데 왜 그걸 그렇게 보도하느냐라고 그걸 왜 그렇게 이제 트위터를 날렸냐라고 이제 네티즌들이 말을 해준 거죠. 그걸 민중의 소리는 보도를 한 거예요. 조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네네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사회를 생각해 봤을 때 불편한 시민들도 당연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에 너네 왜 장애인분들 시위를 이렇게 포장해서 나쁘게 말해? 라고 하는 시민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다 보면 좋은데 언론 보도들은 이걸 한꺼번에 다 말해주지 않고 또 뭐 불편과 뭐 불만만 뭐 노출하거나
뭐 그런 보도들이 있는 거죠. 결론은 이제 저희가 좀 약간 도돌이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 처음부터 좀 관심을 가졌으면 네. 이번 교통 대란도 좀 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게 있었을 텐데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비장애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러한 보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좀 양극화되는 네.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좋았던 민중의 소리도 이런 지점 짚어준 거 좋아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좋은 보도 찾는 거 약간 혈안이 된 것 같아요. 좋은 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봤는데 이번에 관련됐던 거는 저는 이건 기사는 아니고 시리얼이라고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뭐 지하철을 타겠다는데 뭐 요런 제목으로 그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 그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있어요. 워낙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콘텐츠도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이건 올해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 그 남기자의 체얼리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머니투데이의 그 기자님의 그 체험하면서 자기가 뭐 르포를 쓰는 그런 거에서 휠체어를 타고 본인이 이제 서울 시내를 좀 돌아다녀 보면서 얼마나 휠체어 타고 이동하는 게 힘든지 한 기사가 있던데 좀 그런 기사나 영상 콘텐츠를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는 거면 왜 목소리를 내는 건지 같이 고민해볼 지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보도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저도 덧붙여가지고 좀 괜찮았던 보도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된 이유를 앞에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언론이 이 사안을 좀 그냥 하나의 해프닝 그냥 설 연휴 바로 전날에 귀성길 늦어지게 한 어떤 시위 이렇게 다루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하게 된 이야기예요. 네. 저도 귀성길에 가는 입장이었어가지고 네. 물론 그날 서울역을 이용한 건 아니지만 뭔가 대란이 있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면 사실 화나긴 해요. 뭔가 내가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바로 저 앞 교통이 불편한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저기 돌아갈 방법을 생각하고 집을 나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리 언론에서 참 관심을 가져주었더라면 교통 불편도 좀 덜고 장애인 단체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다 공유하고 네, 공감할 수 있고 그런 거일 텐데 정말 그 작은 관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 관심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이게 불편을 가중하는 보도라서도 정말 문제이지만 정말 장애인들이고 또 소수이고 내가 비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서 정말 관심이 없는 것이 이게 과연 언론이 괜찮은 것일까? 언론의 역할에 맞는 것일까? 정말 소수와 작은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언론들이 관심이 없는지 알 수 있는 너무 대표적인 사례였다. 단순히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문제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노동권 문제, 뭐 다른 환경 문제, 아이들 문제, 뭐 성매매 문제, 뭐 아무튼 뭐 여성 문제 다 내 머릿속에 드는 모든 사회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구나 지금 언론의 현 주소는 그런 좀 답답한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정말 너무 기사들도 정말 팩트가 제각각이고 이걸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없고 이래서 내가 만약에 일반 시민이었으면 물론 저는 지금 시민단체 활동가로 있으니까 뭐 더 찾아보고 이럴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었으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기사 보고 그냥 그게 팩트로 알고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네, 그래서 정말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는 들었어요. 거 아니죠? 너무 슬퍼.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한숨이 나와요.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 그래도 좀 더 그러니까 당일엔 못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일엔 못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는 그래도 관련해서 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 이런 거를 잘 다뤄주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모색하는 기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었는데 그냥 또 이번 하나의 해프닝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날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날 나도 귀성길 가는데 힘들었어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좀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저 너무 즐거웠어요, 팀장님. 미디어 교육팀이 지금 이렇게 다 모여있거든요. 물론 이제 인턴분은 밑에 계시지만 우리 이렇게 활동가들이 다 모여있어서 아주 제가 지금 마음이 풍요롭네요. 풍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풍요로운 우리 팀.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종종 나와주세요. 너무 나오고 싶은데 제가 진짜요? 나올 만한 거리가 있어야 나오는데 어떡하지? 네. 조선일보도 저희에서 한번 털어주세요. 괜찮네요. 소중한 조선이 이렇게 약간 청해가지고. 잠깐 오셔서 소중한 기자님 말하는 거 너무 재밌어서 제가 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한번. 네, 제가 꼭 한번 술 같이 먹고 싶다고 선 팀장님한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또 나와주세요. 그럼요. 뭔가 이번에 이거 하니까 약간 전투력이 상승했다고 해야 될까? 진짜요? 네, 원래 모니터 하다가 지금은 미디어 교육팀 와 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막 정리해가지고, 이거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투력이 상승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아요. 네, 또 나오시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방송은 그래도 마무리하죠. 빨리 가서 이제 편집해야 되거든요. 네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이 아니죠. 금요일에 임동준 팀장님과 함께 좋은 보도 소개하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